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도 황당하죠. 그거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왜 한동훈 대표께서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지 않는지 저는 잘 고소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가할 일은 알겠습니다. 이 수사지휘권 7월 초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하신 적 있죠?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 대화 내용을 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요청한 적은 있냐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 지휘권 요청이라는 부분이 지내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그 정도로 가벼운 검찰총장과 내용인지. 김건희 여사와는 특수관계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특수관계 모르세요? 예. 둘이 이제 긴밀한 관계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잘 모르지. 그러면 이원석 총장에게 7월 초에 그 수사지휘권 이원석 총장이 7월 초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 지휘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왔는 걸 그걸 지휘권 복원 그러니까 요청이라고 총장에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되었었는데 배제를 다시 복구시켜 달라라는 요청 수사지휘권이라고 제가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받을 대상인데 보고받지 못하는 배제해서 복원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정도 요청 말씀드렸습니다.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이유는 김건희와 유석열 검찰총장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 특수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위원장님 네. 말씀에 답을 맞아 해도 되겠습니까? 네, 1분간 하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지휘권 배제는 개인이 개인인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이 기관인데 한 것이고 그 기관으로 한 것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제가 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임 박범계 장관님께서도 그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그 복원 조치가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고 그 부분은 누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피해자 부부 관계인데 당연히 회복 못 시켜주죠. 그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저게 지금 자, 기관 대 기관이라뇨? 왜 배제했는지 장경태 의원도 그렇잖아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게 해주시죠. 한 말씀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만하세요. 아니요 위원장님 장동혁 의원 다들 위원장님. 조용히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 아무리 질의하세요. 위원이라도 장관 국무위원으로 앉은 장관 보고 저런 것이라니요. 저 언제 저런 거라고 했습니까? 들어보시죠. 저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속에 확인해 보세요. 저런 말이 저것이 제발 그러지 똑같은 거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장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관 저런 거라고 안 했다니까요. 장경태 의원 뭐 하시는 잠깐만요. 거예요?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 국무위원도 하고 싶어 할 대표입니다. 거니까요. 궁금하게라니. 말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비장관입니까? 왜 국민들 장관. 왜 거짓말하세요?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지휘권 배제의 장관님. 의미가 기관 대 기관이라고 장관님. 설명하는 걸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장관 부끄러운지 아세요? 발언 중지합니다. 부끄러운 거는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관 아세요? 장관 장관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발언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들으세요. 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위원장이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래서 7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발언하셨죠. 호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장경태 의원님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어요. 그럼 1분 발언하셨어요. 그럼 됐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재량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께서 의원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질의한 의원에 대해서 지금 같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의원님들이 공격도 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관께서도 질의를 받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면 좀 편하겠죠.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도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발언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께서 국무위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쓴소리, 단소리 다 듣는 겁니다. 그거를 못 듣겠다 그러시면 장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태도 있잖아요. 태도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으나 다시 네? 그건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고 개별 의원에게도 제가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습니까? 예. 네. 요 정도 하자고요. 아니, 요 정도 하는 게 문제는 사실관계로 호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답변할 기회를 줬고 답변을 하는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본인이 그 와중에 불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유상봉 간사님도 장경태 의원님도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안 끼어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끼어들지 맙시다 하면서 끼어들어요. 그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할 말 있으면 상대방 발언이 끝나고 의사진행반을 신청하든 뭐 하든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 그 규칙만 지켜지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정부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발언하고 끝냈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 발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저도 발언 기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발언권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아침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시고요. 장관들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도 발언을 중지하세요. 그럼 중지하세요 일단.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속으로는 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상대방 발언에 끼어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발끈해서 의원하고 말싸움하는 게 말이 되나? 이번 국회도 스멀스멀 짐승의 냄새가 올라오는군. 정청래 위원장님이 조율을 아주 잘해주어서 제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 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저점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